네, 안녕하세요. 저는 크래프톤 6기 정현우라고 하고요. 저는 요즘에 이제 AI 시대에 맞춰서 취준보다는 한번 이 AI가 발전된 AI를 적극 활용해서 창업해보고 싶은 아이템이 있어서 혼자 AI를 적극 활용해서 1인 창업 아이템이 개발 중에 있는데, 제가 이 AI를 잘 쓰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하면서 얻은 그냥 그 기록들, 그런 깨달은 결과물들을 이제 잠깐 가볍게 좀 나눠보고 싶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는 이제 정글 수료하고 이제 취준을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일단 이전에 일했던 회사 CTO님께서 지금 AI로 시대가 변했다. AI 이렇게 지금 평범하게 취준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한 명이 여러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무엇을 개발할 것인지가 훨씬 더 중요한 세상이 되었으니까 이제 너한테 개인적으로 투자를 해줄 테니 이걸로 한번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 라는 정말 좀 굉장한 제안을 좀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 제안을 수락을 해서 현재는 1인 창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근데 아무런 뭐 배경 없이 한 건 아니고, 이전에 이분 회사에서도 한 2년 동안 일을 했었고, 또 학부생 때 이제 창업을 한번 실제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작은 성공과 이제 큰 실패가 있어서 그 경험을 보고 이제 해주신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저도 그때의 아쉬움을 좀 이번엔 잘 해보고자 이제 열심히 이제 혼자서 뚝딱뚝딱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먼저 만들어 볼까 아이템을 결정을 해야겠죠. 저는 이제 이 창업 아이템을 결정을 할 때 결국에 이 창업 아이템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이런 페인 포인트를 찾고 그 다음에 그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게 무엇이더라면은 그게 무엇이더라면 전부 다 이제 창업 아이템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뭐 이걸로 재벌이 되겠다는 아니어서 일단은 주변에 작은 문제부터 해결해 보자 했을 때 당장 저희가 겪었던 문제부터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제가 겪었던 이제 문제는 기술 면접 준비할 때의 문제였어요. 뭐 이전에 AI가 없었을 때는 다들 이제 스터디 같은 거를 이제 많이 하곤 했었는데, 요즘에는 저도 그렇고 주변에 다른 친구들을 봐도 그렇고 이제 그냥 클로드나 이제 GPT한테 자기 이력서를 던지고 너가 이제 이러한 역할을 가진 뭐 면접관 역할을 수행을 해줘 해가지고 채팅식으로 많이들 기술 면접을 준비를 한단 말이죠.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실제로 가서도 좀 잘 써먹기도 했고, 하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좀 불편하거나 한계도 좀 느껴지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매번 할 때마다 내가 프롬프트를 이제 갈고 닦아야 된다든지, 사람마다 넣는 프롬프트 퀄리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고, 채팅 UI다 보니까 뭐 반복 학습하기는 불편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AI 기술 면접 대비 서비스를 한번 일단 먼저 만들어 보자라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옛날에 이제 개발자로서의 저의 정체성은 개발자라면 무릇 이제 코드는 자기가 직접 작성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나? AI 쓰면은 그 개발 실력이 안 된다라는데 이거 안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그런 좀 옛날에 그 흥선대항군 같은 그런 척화파적인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개발자가 아니라 저는 저의 정체성을 창업자라고 이제 바꿨기 때문에 이제 빠르게 내 아이디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코드의 퀄리티보다 동작하는 서비스, 내 아이템을 빠르게 검증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그러니 한번 이 우려를 다 던지고 AI를 적극 사용해 보기로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이 바이브 코딩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혹시 바이브 코딩 안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바이브 코딩 안 들어보셨나요? 바이브 코딩 들어보신 분? 바이브 코딩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느낌대로. 네, 그쵸. 네, 실제로 이게 근데 아무나 얘기해서 이 바이브 코딩이라는 게 유명해진 게 아니라 안드레이 카파시라고 오픈AI 공동 창업자 아저씨가 이제 제시를 해서 유행한 개념인데, 이 영어 글을 읽어보면은 정말 그냥 말씀입니다. 느낌대로예요. 분위기에 완전히 몸을 맡기고 그냥 코드가 존재한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그냥 AI가 해주는 거 수락 딸깍 그러면 되더라. 에러 발생해? 에러 메시지 긁어서 딸깍. 네. 근데 잘 된다. 이게 놀랍게도 실제로 여기 있는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정도 되는 사람이 하는 말이면은
정말인가 보다 하고 이제 이게 아주 엄청난 유행처럼 이제 휩쓸었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약간 요즘 말로 치면 느조 코딩, 느낌 좋은 느낌대로 하는 코딩인 것 같은 거예요. 제 개발자의 정체성이 조금 남아있는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일단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받아들이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해봤습니다. 찾아보니까 뭐 바로 하기보다는 뭐 LLM한테 PRD라는 문서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러버블이나 V0 같은 서비스에 던지면 된다더라. 그래서 던지니까 이제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MVP 기획에서 기획, 디자인, 개발 및 배포까지 딱 3주 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3주 만에 이제 그 문제를 생성하고 사용자가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면은 이제 상세한 피드백을 하고 반복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시스템을 만드는데 3주 정도 걸렸어요. 와, 이거 대박이네? 라고 하지만 역시 한계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실제로 제가 MVP를 만들어 보고 이제 제 스스로 그리고 주변에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거 이 정도로 안 되겠다. 그래서 신규 피처를 개발해야겠다 했는데 이 AI가 짠 코드를 이제 코드 자체를 잊어버리라고 해서 정말 잊어버렸더니 이 동작 피처 추가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AI가 시켜도 이거 못 알아먹어서 제가 직접 다 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AI가 짠 거 토대로 해야 되니까 더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AI스러운 디자인이 처음엔 제가 AI가 디자인을 잘해준 줄 알았어요. 찾아보니까 제 거 같은 디자인이 그냥 널리고 깔려 있는 거예요. 그냥 이제 소위 말하는 AI스러운 디자인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이게 너무 허접해서 변경하고 싶었는데 이놈이 컴포넌트화 제대로 안 시키고 그냥 다 div 떡칠해 놔가지고 수정을 하려니까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시도했지만은 그때마다 이 동작이 안 되는 빈도가 너무 잦아서 느꼈습니다. 바이브 코딩 정말로 코드가 존재하는지조차 잊어버리는 코딩이라는 건 일회용 코딩이구나. 그래서 기술 부채 해결이 쉽지 않더라. 서비스 당연한 거지만은 서비스는 이게 일회용이 아니라면은 유지 보수가 핵심이더라. 그래서 그러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바이브 코딩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느껴서 프로젝트를 그냥 전체 폐기 후 재작성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 제대로 개발에 AI를 적극 도입을 해서 가능성 또한 보았습니다. 그래 내가 만약에 이거를 직접 짰다고 하면은 이 간단한 기능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리액트 이제 CRI 기준으로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으로는 이제 만들고 배포를 해봤지만은 뭐 넥스트JS를 제대로 써보지 않았고 그 다음에 뭐 이 넥스트JS의 백엔드 기능도 잘 못 써봤는데 근데 그 제가 직접 했을 때 아마 달 단위로 걸렸을 거예요. 그래도 얘한테 맡기면은 정말 빠르게 나름 잘해주는 것도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좀 잘못 쓴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또 요상한 단어가 있더라고요. 뭐 오그멘티드 코딩이라고 이게 한국말로 하면 증강 코딩입니다. 증강 현실할 때 그 증강이에요. 이거는 이제 그 TDD로 유명한 이제 켄트백 아저씨가 이제 얘기한 개념인데요. 이제 바이브 코딩이 이제 AI를 사용해 단순한 기능의 동작, 뭐 코드 모르겠고 그냥 동작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이제 개념이라면은 이제 증강 코딩은 기능의 동작을 넘어서 코드의 퀄리티, 구조, 유지 보수와 협업성까지 이제 고려한 개발이다. 근데 단지 이러한 개발을 코드의 대부분을 AI가 작성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켄트백 아저씨가 자기가 이런 생각하는 이 증강 코딩 방법론을 적용해서 실제로 사용할 만한 이제 B3 트리를 이제 만들었다. 뭐 그런 이제 글을 올린 걸 보고 역시 이거를 잘 쓰면은 개발 속도는 훨씬 빠르게 하면서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라는 또 하나의 가능성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저런 자료들을 찾아가고 제가 실제로 제 프로젝트에 적용을 한번 해봤는데요. 그러면서 여러 이제 중요한 개념들이 있지만 저는 이 딱 두 개가 좀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이제 스펙 주도 개발이고 두 번째가 이제 룰 그로잉 디벨롭먼트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룰이 이제 개발이 진행되면서 그 개발의 코드의 퀄리티를 맞추기 위한 규칙 문서 또한 이제 개선해 나가면서 개발을 하는 그러한 이제 방법론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스펙 주도 개발은 이제 보통 아직 사람들이 AI를 쓰는 게 잘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놀랍게도 저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은 AI한테 좀 과한 부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엄청난 뭐 계산기를 만들어줘 뭐 이런 식이 아니더라도 여기에 있는 뭐 에러를 해결해줘 이러한 뭐 컴포넌트를 개발해줘 그냥 이러한 되게 모호한 형식의 이제 요청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하지만 AI는 신이 아닙니다. AI는 지식적으로는 매우 똑똑한 이제 박사급이지만은 이제 실전 경험으로는 주니어적인 이러한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받아들이는 게 제일 좀 사용하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AI한테 이제 알아서 엄청 강력한 계산기를 만들어줘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대학 수준에서 필요한 고학력 계산기를 너와 함께 만들어보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세히 쪼개서 내가 이거를 내가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지, 왜 만들려고 하는지, 그리고 이거를 만들기 위한 단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이거의 첫 단계부터 스텝 바이 스텝으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은 이제 스펙 주도 개발은 태스크 001과 같이 아주 작은 단위로 쪼개서 그 작은 태스크를 스펙을 AI한테 던지고 개발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로는 이제 명세 스펙을 작성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뭐 상세 요구 사항이 뭐가 있고 UI UX 정책이 뭐고 이런 것들을 상세한 스펙으로 작성을 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이제 기술적인 플랜을 작성을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실제로 구현 실행 가능한 아주 작은 단위의 태스크로 쪼개고 이러한 태스크를 수행을 다 하면은 또 새로운 스펙을 작성하고 이러한 이제 과정을 반복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핵심은 아주 잘게 쪼개고 구체적인 문서를 기반으로 AI에게 작업을 의뢰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개발자가 AI가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뭉뚱그린 그런 요청을 보내면은 AI가 작성하는 코드의 양이 정말 엄청납니다. 이제 몇천 줄을 한 번에 짜내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의 인간은 그 AI가 짜낸 모든 코드를 도저히 검토를 할 수가 없죠. 이 엣지 케이스나 뭐 보안적인 문제나 아니면 유지 보수성이나 이러한 것들을 검토하는데 그 우리 뇌의 용량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작게 쪼개고 작게 이제 검증을 하는 그런 루프를 최대한 많이 반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뭐 기획적인 용어도 알아두면 좋은데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이제 PRD라는 문서를 이제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TRD로는 이제 이 PRD를 완성하기 위한 이제 기술적인 내용을 적고 그 다음에 디자인 도큐먼트는 이제 이걸 프론트적으로 어떻게 구현하게 하기 위한 그런 규칙 같은 거를 또 명시를 합니다. 요구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픽 유저 스토리 태스크 이런 식으로 단위를 이제 잘게 쪼개서 이제 태스크를 하나씩 돌리는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합니다. 원래 이런 문서 기반 방식이 아주 사실 구닥다리 방식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워터폴 방식이라고 하죠. 이런 문서가 다 나오고 그냥 문서에 맞게 개발을 하는 이런 구닥다리 방식이 AI 시대에 다시 돌아온 겁니다. 왜 돌아왔냐? 이제 이런 문서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문서 생성 및 코드 생성에 걸리는 시간이 AI로 획기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예전 이 문서 같은 것도 당연히 제가 다 직접 작성하는 게 아니고 이를 위한 뭐 좋은 툴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툴을 활용을 해서 이제 문서도 빠르게 작성하고 그 쪼개는 것도 이제 다 자동화 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문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작게 나눈 태스크를 이제 한 두세 개 정도를 묶어서 하나의 git 이슈로 만듭니다. 이렇게 독립된 git 이슈로 만들고 이거를 이제 git 워크트리로 나눠서 여러 개의 폴더로 만든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병렬 작업을 돌리는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이런 문서 작성 방법인데요. 크게 한 뭐 4가지 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원래는 이제 1번 또는 2번을 좀 했습니다. 직접 LLM과 대화를 하면서 문서를 작성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런 PRD 만들고 뭐 태스크 쪼개가는 게 누구나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미 누군가 만들어 놓은 그 프롬프트 템플릿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활용해 본다던가 했는데 이제는 이런 게 아예 하나의 서비스 형식으로도 기업에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AWS에서 나오는 키로라는 IDE가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웨이트리스트가 너무 길어서 말만 들어봤고 사용을 못 해봤는데, 이번에 GitHub에서 아예 새롭게 만든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하나의 프레임워크라고 해야 되나, 라이브러리 같은 게 GitHub 스펙킷이라고 쳐보면은 네, 나옵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스펙을 정의하고 플랜을 짜고 태스크를 만드는 그런 프로세스를 이제 아주 쉽게 해주는 이제 그 툴인데요. 이걸 한번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룰 그로잉 디벨로프먼트인데요. 이제 룰이라는 게 그냥 쉽게 얘기해서 우리 코딩 컨벤션, 이 개발을 하다 보면 이제 팀마다 이 코딩 컨벤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코드 누가 작업을 해도 코드 퀄리티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이한 이런 코딩 컨벤션을 기반으로 이제 AI에게 작업을 의뢰하고 리뷰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룰을 계속해서 유지보수 해나가는 게 중요하겠죠. 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증강 코딩은 기능의 동작을 넘어 지속 가능한 코드를 추구합니다. 근데 지속 가능한 코드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AI가 생산하는 코드의 퀄리티가 들쭉날쭉하면 안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떨 때는 뭐 무슨 패턴을 사용하고 어떨 때는 무슨 패턴을 사용하고 어떨 때는 뭐 3티어를 쓰다가 어떨 때는 뭐 또 이런 도메인 중심의 뭐 개발을 하고 이런 식으로 들쭉날쭉해서는 유지보수가 안 되니까 이 AI의 코드 퀄리티를 이제 문서로서 정의를 합니다. 너가 짜는 코드는 이러이러한 규칙을 만족해야 돼. 그게 아까 얘기한 코딩 컨벤션 같은 문서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컨벤션들을 이제 처음부터 빡세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일단은 AI한테 한번 시켜봅니다. AI한테 시켜보면은 얘가 이제 내가 그렇게 의도한 대로 흘러가지 않네? 그리고 이런 게 반복되네? 싶으면은 그때 이렇게 코딩 컨벤션들을 하나하나 추가해 가고 AI한테 이 태스크와 이 컨벤션을 지키면서 이제 개발을 하라고 명령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이렇게 명령만 하는 게 아니라 리뷰 컨벤션 문서를 잘 만들어 놓으면은 이런 리뷰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백엔드, 그 다음에 프론트엔드 뷰, 그리고 공통으로 지켜야 할 이런 문서를 세 타입으로 나눠서 이 문서들을 코딩 컨벤션들을 쫙 정리를 해놓고요. 뭐 커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이제 커서 룰로 등록해서 관리를 하셔도 되고, 저는 이제 클로드 코드를 이제 주로 사용을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MD 형식으로 만들고 해당 경로에 이제 룰을 중심으로 이 문서를 이제 원소스 멀티 유즈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클로드.md에도 참조를 시켜서 그냥 메인 그 대화창에서 클로드가 작업을 할 때도 이제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게 하고, 아니면 이제 저는 서브 에이전트를 좀 주로 활용을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리서처, 디벨로퍼, 리뷰어, 테스터 이거를 다 전문화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리액트 디벨로퍼, 뭐 그다음에 뭐 백엔드 디벨로퍼, 그다음에 리액트 리뷰어, 백엔드 리뷰어 이런 식으로 다 전문화를 시켜서 하면은 개발을 이 룰을 잘 메꿔도 항상 100% 지키진 않아요. 이게 컨텍스트가 이제 좀 길어지다 보면은 좀 꼬일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리뷰어가 필요한 거죠. 리뷰어는 이 규칙에 맞는지 검토를 하고 그 리포트를 내놓고 그거를 다시 또 이제 이렇게 디벨로퍼 에이전트한테 맡겨서 그런 식으로 이제 피드백 루프를 만드는 식으로 저는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제가 AI가 코드를 한 95% 이상 다 짜도 제가 이해할 수 있고 제가 편집하기가 쉬운 그러한 이제 코드 구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 외에도 이제 AI를 사용하면서 개발하는 데 필요한 이제 여러 정보들이 있긴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LLM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얘가 뭐 확률론적인 답변을 내놓는다든지 뭐 컨텍스트가 뭐 어쩌고 MCP가 어쩌고 뭐 이러한 것들이 있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앞서 말씀드린 이 두 개라고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첫 번째 스펙 드리븐 디벨로프먼트는 최대한 AI에게 작고 구체적으로 명령을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AI가 생산하는 코드 퀄리티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규칙을 정의를 하고 그거를 계속 유지보수 해가라. 네, 그래서 결론은 AI는 개발의 신이 아니고 개발자의 유용한 도구이다. 네, 이거를 잘 쓰면은 이제 훨씬 더 빠르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이제 뭐 바이브 코딩이 뭐 아예 의미가 없냐? 그렇진 않습니다. 바이브 코딩은 아주 간단한 프로젝트를 테스트해보기 좋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복잡한 기능이 아니더라도 되게 심플한 그런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한 프로젝트를 만들기에는 여전히 유효하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이제 유지보수해야 되는 프로젝트가 있다. 조금 더 달 단위로 가보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다라고 할 때는 단순한 동작 기능을 넘어서 유지보수까지 신경을 쓰는 그러한 이제 방식의 AI 주도 개발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방법은 당연히 저절로 되지 않고 많은 공부와 그다음에 시행착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를 위해서 그냥 단순히 개발뿐만 아니라 유튜브도 많이 보고 뭐 이런저런 블로그들도 많이 보고 이게 정리된 뭐 강의 같은 것도 있긴 한데 근데 그 강의도 한 2달이면 다 아웃데이트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유튜브 블로그 그 다음에 본인이 노가다가 제일 빠른 학습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 뭘 만들었는데 너는 뭘 만들었는데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보통의 많은 이런 AI 얘기하는 사람들이 AI 대단하다 쩐다 그래서 너가 뭘 만들어 본데 뭐 없어요. 그렇단 말이죠. 그럼 다 약간 저도 그런 눈으로 그 사람들을 봤어요. 약간 사기꾼 같더라고요. 저의 원래 목표는 저는 여전히 이 서비스를 만들고 있고요. 이제는 좀 디자인도 많이 바꿔서 이제 잡 포스팅이랑 그다음 이력서만 업로드하면은 면접 질문 생성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사용자가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지금 거의 한 제가 생각한 MVP 기준 한 70% 정도는 만들었습니다. 원래 목표는 오늘 공개하는 거였는데 제가 저번 주에 코로나에 걸려서 보다시피 아직도 목이 좀 다 몸 상태가 다 안 돌아와서 좀 늦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래 다음 주 내에 이제 클로즈 베타 테스트를 예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뭘 만들었는지 AI를 활용해서 뭘 만들었는지 궁금하신 분은 그리고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신다면은 제 디스코드 채널에 들어오셔서 이 클로즈 베타 테스트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스타벅스 기프티콘도 보내드리고 열심히 어떻게 하면 잘해드릴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 자료도 여기 넣어놨고 이 발표 자료도 공유할 거니까 제가 넣고 싶은 참고 자료 많았는데 제일 좀 유용하다고 느낀 것들만 대표적으로 추려서 넣어놨습니다. 나중에 한번 들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